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북미 현지 틈새 시장 전략 판매 픽업 트럭 모델인 투싼, 아니죠, 산타크루즈 모델에 대한 설명 및 전통 픽업 트럭 시장이 즐비한 함부로 진입했다가 까이고 나올 수 있는데 왜 출시를 했는지,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본 채널은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얘기를 한다는 점,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제별 타임라인을 고정 댓글 및 정보창에 이동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놨다는 점 양해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단순히 몇 번 현대차를 칭찬하거나 아니면은 깠다고 해서 현빠, 현가의 진영 논리를 얘기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보면은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본 영상으로 시작하죠. 렛츠고! 우선 산타크루즈, 최초로 컨셉트카를 공개한 지 6년 만에 양산형을 출시를 했고요. 지금은 온라인 런칭이나 비대면식 제품 소개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상화가 되었지만, 지난 2015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컨셉트카를 공개할 때 그냥 일반 세단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SUV 같은 것만 만드는 줄 알았던 현대가 상당한 내구성 및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가지 기능 그리고 안전까지 생각해야 하는 픽업 트럭 시장에 도전을 한다? 국내외 언론들은 난리가 났죠. 특히 국내에서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과거 무쏘 스포츠의 연장선, 당시 코란도 스포츠까지만 있던 터라 쌍용차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거다, 이제 쌍용차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걱정 어린 시선을 엄청 보냈죠. 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게 그냥 전달화하는 기사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자칫 나르기식의 기사 자체가 선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개를 했더라도 양산형 바로 직전의 컨셉트카가 아닌 그냥 초기 프로토타입의 컨셉트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었죠. 게다가 만들어보지 않은 픽업 트럭 시장에 있어서 양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게 뻔한데 쌍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한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뭐 여튼 그 이후 쌍용에게 나름 다행이라고 할까요? 북미 현지 전략형 모델로 알려지고 북미 생산의 북미 판매용으로 출시를 한 산타크루즈, 지난 시간 여러 경쟁 모델과 곁들이면서 설명한 게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고요. 왜 이 픽업 트럭을 출시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가장 큰 경쟁 모델은 바디온 프레임 모델들보다 유니바디로 제작된 혼다의 리치 라인입니다. 혼다 역시 전륜 기반 유니바디 중형 픽업 라인업이고요. 현대 산타크루즈 역시 전륜 기반 유니바디 픽업 트럭이죠. 대체로 픽업 트럭 하면은 바디온 프레임으로 해야지 그 거친 노면과 터프함 및 내구성, 짐칸의 적재가 많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하체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유니바디? 모노코크? 미쳤네. 넌 적통이 아니야. 넌 픽업 트럭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다, 아니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가 말한 틈새 시장이란 게 루킹카 시장이라는 건데요. 이 산타크루즈 포지션이 딱 CUV, 좀 더 세분화하면은 CUV 픽업 트럭 루킹카라고 불리는 게 맞을 듯 하죠. 이게 현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뭐 거의 삼촌에게 물어보면은 아는 그 전설의 스포츠 루킹카 스코프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 후속으로 나온 게 티브론,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된 게 투스카니가 있습니다. 이 세 차종, 수입차가 흔치 않았던 시절에 스포츠카처럼 광고를 내고 엄청나게 팔린 그런 모델이죠. 옛날에 오렌지족이라고. 이런 모델들을 스포츠 루킹카라고 하고요. 기아가 나름 손해를 보면서 출시를 했다가 최악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사라진 엘라니, 로터스의 스포츠카였지만 시장은 진짜 배기보다 소비자를 혹하게 만들고 가성비라는 것을 잘 앞세워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죠. 이렇듯 현대가 내세운 포지션 자체가 이 루킹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맞추고 뭔가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북미도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감지, 드론이 험지에서 간단한 것 배달도 하고 일일이 나무를 베서 뭐 땔감으로 쓰거나 할 것도 아니기에 소비자군이 적은 파이보다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겠다는 심산이죠. 그게 바로 도시명 승용형 픽업 트럭이란 시장을 내세운 산타크루즈가 사이 포지션을 노리고 들어간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의 전유물이 아닌 신식으로 무장한 엄청난 크기가 아닌 컴팩트 사이즈의 픽업 트럭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죠.
산타크루즈의 외관을 살펴보면은 전면 디자인은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과 파라메트릭 듀얼 히든 램프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냥 딱 보면은 투싼이 바로 떠오르는 그런 형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중 하나가 투싼입니다. 전면 휠하우스를 보면은 호박색의 사이드 마커가 있는 것이 보이고 미국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휠하우스 모양이 투싼의 각진 형태가 아닌 좀 더 볼륨이 크면서 원형 아치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신형 아반떼와 투싼에서 보인 측면의 삼각형 모양의 캐릭터 라인이 있고요. 다만 투싼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 부분이 C필러와 짐칸을 나누는 그 부분입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구조 차이가 아닌 캐릭터 라인에서 투싼은 2열의 도어 캐치 앞부분에 두터운 사선 라인이 지나가는데 현대 산타크루즈는 없고 좀 더 단조로운 모습을 하고 있죠. 이는 당연한 겁니다. 짐칸이 생기면서 2열 문이 열리는 그 라인이 투싼 같은 SUV는 뒷바퀴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서 두터운 C필러 라인을 이루는 반면에 산타크루즈 같은 픽업 트럭은 이 짐칸의 하중이 뒷바퀴 서스펜션에 무게가 실려야 하기에 뒷바퀴 앞부분에 도어 라인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게 있는데 쌍용이 처음 무쏘 스포츠를 출시할 때 SUV를 자르기만 한 그런 모양과는 다른 좀 더 외형적으로는 전통 픽업 트럭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요. 그렇다고 전통 픽업 트럭 라인처럼 그 특유의 딱딱한 형상이 아닌 루프 라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살짝 곡선을 가미하면서 일체형 세미 스포일러와 브레이크 보조 등을 장착, 그 아래로 사선으로 마치 나름의 쿠페 라인을 형성하듯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일반 픽업 트럭은 이 부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같은 유니바디 차체를 사용한 혼다 리치 라인 역시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산타크루즈는 이런 기존의 틀을 깼다는 거죠. 심지어 유럽의 승용 겸용 픽업 트럭인 르노 알래스칸을 보더라도 루프 라인과 C필러 라인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휠은 20인치 대형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었고요. 마치 방패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휠 디자인이 뭔가 오프로드에도 잘 어울리고 도심에서도 잘 어울리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죠. GMC 캐니언이나 르노 알래스칸의 휠과 좀 유사성을 보이지만 그보다 더 세련된 방식을 선보이고요. 진짜 여담이지만 르노 딱히 QM6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현재 상황에서 2년 전부터 기대감을 모을 때 알래스칸을 1년 반 전에 출시를 했다면은 어쩌면은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리어 부분을 보면은 디자인의 센스, 현대차가 항상 온라인 설명회를 할 때 내세우는 방식, 디자인 언어부터 적극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렇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외친 현대가 픽업 트럭에서도 나름 결과물을 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타사의 픽업 트럭과는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볼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토로의 망치 DRL이 테일램프에 있고요. 해머 같은 형상이 아닌 일반 장도리 망치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보통 픽업 트럭 테일램프는 대부분 세로형입니다. 그도 그런 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자가 수리를 하는 분들이 많고 픽업 트럭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자주 깨지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품들을 사놓고 자가 수리를 하죠. 디자인적으로 픽업 트럭의 테일램프가 거의 거기서 거기인 게 많은데 이는 테일게이트까지 램프가 이어지면은 수리를 할 부분이 더 커지고 자가 수리의 용이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세로형의 테일 램프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산타크루즈는 일반 승용차나 SUV처럼 가로 형식의 테일 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포드 레인저, 지프 글래디에이터, GMC 캐니언, 토요타 하이럭스, 닛산 나바라, 폭스바겐 아마록, 르노의 알래스칸 모두 세로형의 사각 램프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나름의 작은 변화가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텔게이트 하단에 산타크루즈라고 음각 형식의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단순히 작은 크기의 크롬 레터링으로 부착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크고 디자인으로 멋져 보이죠. 최근 렉스턴 칸 역시 이런 식의 레터링을 보여줍니다. 그 아래로 리어 범퍼를 보면은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좀 다르죠. 대부분 기스가 나도 잘 티가 안 나는 방식의 크롬 범퍼가 발을 얹을 수 있도록 튀어나오고 단순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혼다 리치 라인도 플라스틱 범퍼에 계단식 모양을 통짜로 주고 있고요. 하지만 산타크루즈는 이 범퍼의 실용적 디자인을 가미시켜 리플렉터 양 옆으로 발판 형식을 하고 있죠. 물론 번호판 쪽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적용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용적 디자인의 올바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인테리어를 보면은 투싼과 역시 같은 레이아웃을 하고 있고 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10.25인치를 보이고요. 센터 내비게이션 화면 역시 같은 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온라인 영상에서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디오 개수나 출력 자체를 높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립 서비스로 생각을 하면 더 편할 듯 하죠. 그리고 좀 다른 점은 버튼식 기어가 아닌 스틱형 기어 노브를 제공한 것이 보이고요. 버튼식으로 제공하지 않다 보니 약간의 버튼 배열이 좀 다른 포지션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투싼 같은 경우 센터 패시 아래 무선 충전이 있고요. 그 아래로 운전석과 동승석, 열선 통풍 버튼 및 핸들 열선 버튼, 주차 어시스트 버튼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버튼들이 산타크루즈는 암레스트 아래로 위치한 게 보이죠. 그 외로는 투싼과 많이 흡사하고요. 무선 충전도 투싼처럼 가로로 하는 방식이 아닌 세로형으로 하는 게 다른 부분입니다. 2열 부분에서 다른 점이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짐칸 때문에 쉐보레 콜로라도처럼 2열 등받이 시트가 좀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중형 대형 사이즈가 아닌 북미 기준으로 소형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2열 레그룸이 좀 짧고요. 척자 시트 역시 타사 대비 좀 짧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 사용으로는 현대 스마트폰 디지털 키를 제공을 하고요.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리어 테일게이트로 가까이 가면은 테일게이트 잠금이 해제가 되고 굳이 리모컨 버튼이나 차 내부에서 잠금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열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영상에서 테일게이트를 내릴 때 쉐보레 콜로라도는 내려갈 때 팍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닌 힘이 가해질 때 서서히 내려가게 하는 그런 식의 나름 센스를 보이는데 지금 산타크루즈의 테일게이트를 여는 영상을 보면은 남자가 팍 하고 떨어지는 힘을 손으로 받치고 뜰 때 퉁 하고 떨어지는 식을 보이죠. 포드 레인저 모델처럼요. 아무래도 급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차별점을 둔 듯 하고요. 뚜껑을 덮는 형식이 아닌 일체형 짐칸 커버가 있는 게 보이고요. 애프터 마켓을 통해 커버가 나올 듯 하지만 자전거를 세워서 싣거나 할 수 있기에 국내와 달리 북미는 SUV 형상처럼 보이는 커버를 잘 씌우지 않죠. 국내도 과거 무쏘 스포츠 때와 달리 최근엔 픽업 트럭 그 자체로 다니는 게 유행이고요. 짐칸에 따로 일체형 트레이를 제공하는데 승용차나 SUV를 치면은 수리킷이 들어가는 부분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보이고요. 다시 뚜껑을 닫으면 테일게이트와 높이가 같게 형성되는 것이 보입니다. 당연히 기스가 나지 말라고 코팅 및 엠보싱 형식의 볼륨이 보이고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북미 전통 픽업 트럭의 짐칸에서 보이는 커다란 통나무나 시멘트를 싣거나 많은 양의 짐을 싣는 모습이 안 보이죠. 여행 갈 정도의 짐이나 간단한 배선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하러 갈 때의 짐, 그리고 레저 생활을 즐기는 정도의 짐, 한국으로 따지면 당근 마켓에서 중고 거래를 하고 스토리지나 테이블, 화분 및 취미생활 정도의 짐을 싣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차 내부의 좁은 공간을 이런 짐칸의 숨겨진 공간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을 많이 넣었다는 점, 더 이상 올드한 터프한 막 전기톱이나 그런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공포영화에서 연장 장비를 꺼내서 무서운 장면을 연출하는 등의 상식을 깨는 승용차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SUV보다 더 편리함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죠. 이 영상에서 내세우는 게 얼마든지 도심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즐기게 하고 혼자서 집술이나 이케아 같은 곳에서 가구를 사더라도 싣고 옮길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여가 생활까지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심이 아닌 운전자부터 시작해서 파티 및 상당히 여성 비중이 높은 영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성들도 쉽게 운전하고 제어가 가능하면서 독립해서 살아도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젠더리스, 남성 여성이 이렇게 할 일과 아닌 일을 나눈 과거와는 달리 많이 다른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90마력의 2.5 GDI 직분사 엔진과 8단의 자동 변속기의 조합, 그리고 더 고사양에서는 275마력의 2.5 터보 GDI 엔진과 습식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제공하고요. 이 두 모델 모두 상시사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미 오프로드 및 비포장도로 그리고 도심의 눈길이나 빗길 상황에 안정적인 주행을 도울 수 있게 적용을 한 거죠. 무엇보다 일반 전통 픽업 트럭에서 적용하기 힘든, 즉 홈로에서 전자장비의 오류도 있을 수 있기에 포드 레인저 모델들도 그렇고 쉐보레 콜로라도도 그렇고 첨단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산타크루즈는 CUV 차량임을 강조, 승용차로서 역할이 더 우위에 있기에 여러 안전주행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를 기본으로 장착을 했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와 안전하차 보조, 방향지시 등을 키면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 및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서라운드 뷰 모니터 ACC까지 장착이 되었죠.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은 완전 전통 픽업 트럭으로 치부될 수 없고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선 하체,
서스펜션이 일반 코일 스프링이고요. 멀티링크를 제공하지만 하부 스파샷을 보면은 발목이 좀 얇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즉 모노코크 바디를 빌트인 프레임을 얹어서 강성을 보완하는 방식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으나 어퍼암이나 서브 프레임이 사진상 보기에는 좀 얇은 형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마치 팰리세이드의 서브 프레임이 좀 얇은 모습처럼 그런 것을 보인다는 거죠. 추후 이 부분이 확인되면은 다시 영상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왜 북미 생산 및 아직 국내 출시가 미정이라는데 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어야 하냐? 너 현빠냐? 영현대 마케팅 알바냐? 뭐 이런 거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는 겁니다. 사족을 좀 보탤게요. 테슬라가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이미 증명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았고 세계 최초로 증명해 보인 분은 어느덧 나이가 지긋이 드셨고 결국 이것을 테슬라가 해내죠. 영화로 비교를 하자면은 DC의 히어로 영화가 불어왔던 마블이 실사판으로 헐크를 내놓았으나 생각보다 흥행이 저조했고 단순 애들 장난 같은 영화라고 치부되던 히어로물을 아이언맨이 살리고 이게 기반이 돼서 현재 마블 유니버스 인피니티 사가가 10년 프로젝트가 막을 내리면서 엄청난 팬덤을 연출, 거기에 부가적 상품과 상표권, 디자인 등 엄청난 부가 수익까지 창출했고요. 디즈니의 인수가 되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누가 보냐고 했지만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면서 정체되어 있던 고인물의 셋업박스 형식의 기존 BTV, KT 등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에서 변화를 줬죠. 이런 예를 드는 이유가 현재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이 터질 듯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현재 승용형 픽업 트럭은 렉스턴 스포츠가 있고 정통 픽업 트럭은 쉐보레 콜로라도와 포드 레인저 모델들이 있는데 비주류 모델들이 이 정도면 되지 뭐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할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아니요, 더 커져야 합니다. 픽업 트럭의 역사부터 하면은 너무나 장황해지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요, 렉스턴 스포츠가 나오면서 국내 승용형 픽업 트럭 시장에 포문을 열었고 전통 픽업 트럭의 강자 쉐보레 콜로라도가 국내 수입으로 가격을 더 얹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고요. 포드의 레인저 모델이 들어온다, 진짜가 나타났다 라고 해서 쉐보레 대 포드 진영으로 나뉜 픽업 트럭의 진영에 열띤 감롯 을박을 선보였으나 남아공 모델인 게 공개가 되고 2018년 모델이 더 비싸게 들어와서 팔리는 게 알려지면서 전세는 바로 쉐보레 쪽으로 기운 듯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덧 국내 소비자의 눈 역시 픽업 트럭의 금액대를 4천에서 6천만원 사이대까지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물론 렉스턴 스포츠가 2천만원 중후반대부터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의 옵션 및 사륜 그리고 에어백을 붙이면은 칸 모델 기준으로 3천만원 중반까지 마크하기에 수입 픽업 모델 대비 가성비가 좋은 거지 아쉽게도 현재 상황으로는 그마저도 불확실성이 보여서 판매가 어떻게 될지 중고차 가격 방어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죠. 지금 현대 산타크루즈가 가격이 아직 안 나왔지만 외신들의 예상으로는 최저 25,000달러부터 시작을, 즉 하나로 약 2,795만원 정도, 다른 외신은 2,900만원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국내 250만원을 더 붙여서 3,100에서 3,20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국내 노조도 허락을 안 할 게 뻔하고 아니면은 반만 조립돼 와서 국내에서 완전 조립을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은 임금을 더 달라고 GR 할 수 있겠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국내 법에는 화물차 인증이 안 되고요. 그 이유가 적재함이 적어서, 그리고 적재함이 일체형으로 된 모노코크 바디라 적재함이 분리가 되어야 화물차로 인증해주는 방식인 국내에서는 판매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현대차가 산타크루즈를 취급하는 게 모양이 픽업 트럭이라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소형 픽업 트럭, 승용형 픽업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미 현지 마케팅을 CUV로 하고 있고요. 픽업 트럭 형상을 한 승용차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혹은 노사가 잘 합의해서 반조립 형태로 해서 더 단가를 낮춰 판매를 할 수 있다면은 승용차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분명히 많이 팔릴 겁니다. 그리고 중고 마켓, 여러 가지 있죠. 번개 같은 장터도 있고 당근 고구마 마켓도 있고 초록색 포털 중고나라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사갈 때 무료 나눔이나 싸게 올라오는 가구나 부피감이 있는 물건을 옮기려 할 때도 그렇고 투싼 픽업 트럭 버전이 안 팔리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현대 광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튼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장의 포문을 열고 미국 방식의 픽업 트럭이 아닌 유럽형 픽업 트럭, 즉 르노 알래스칸이나 폭스바겐 아마로, 이런
디자인이 받쳐주면서 데일리카로 사용이 가능한 승용형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해당 세그먼트에서 경쟁 차량이 늘어나면은 북미에서 수입해오는 전통 픽업 트럭도 국내 전략형으로 옵션의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포드 레인저 모델 사태처럼 호구로 보는 일이 없을 거란 겁니다. 또한 한국에 팔지 않지만은 북미 지역과 유럽에 팔고 있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토요타의 하이럭스 모델도 신형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모델이 좀 기대가 되는 게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옵션, 능동 안전장비를 기본으로 적용한 픽업 트럭이기에 들어왔으면 하는 거죠. 이렇듯 누군가는 이 큰 문을 열어 제낄 힘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부합한 메이커가 현대, 그리고 차는 산타크루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90년대 초중반 같은 국내 자동차 춘추전국 시대가 매우 그리운 사람 중에 하나고요. 국내 안에서도 제대로 된 경쟁을 현대기아 대 검은머리 수입차, 그리고 외국 수입차, 이렇게 소비자들이 돈 주고 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장으로 변화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만큼 세단과 SUV로 양분화된 나라가 없는데 해외를 가면은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하는 게 부러울 때가 있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비록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관심이 뜨거운 산타크루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면 되지 뭔 비유와 사족이 기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현대차에서 제공한 온라인 런칭 영상을 보는 게 더 빠르죠. 누군가에겐 제 비유와 사족이 판단의 적절함이나 정당성을 띌 수가 있는 부분이기에 너가 말하는 건 틀렸어 보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유연성을 보인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매번 15에서 2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거의 혼자서 기획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들에겐 미안해서 바쁠 때는 자료 수집 정도만 부탁을 해요. 비오뜨님께서 적어준 댓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었어요.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더 발전하려고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발전하는 채널이 될게요. 감사합니다.